내가 월소득 150밖에 안 되는데 1억 모으기 정말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아무리 절약을 해도 1억 만들기 저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돈줄남이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그게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줄남의 인생 조언 시리즈 중에서요. 자, 성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테크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소득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 소망을 주제로 온라인 전문 기관인 PMI가 조사를 했는데 성인 5,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1위는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건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자유, 3위는 행복이었다. 자, 그런데 자유하니까 여기서 자유가 무슨 자유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요거를 말을 좀 바꾼 거고 원래는 경제적 자유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건강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결국은 경제적 자유다라는 이야기죠. 자, 돈줄남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행복의 6가지 조건이라고 6가지 스톤을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자율성, 그리고 두 번째가 유능성, 그리고 세 번째가 연결성이 증가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도 이제 유능성에 관련된 거죠. 내가 돈을 더 잘 벌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만큼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돈줄남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것, 비행기가 1만 미터 고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바로 1억 모으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억 모으기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1억 모으기 정말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아무리 절약을 해도 1억 만들기 저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사실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실제 급여가 정말 작은 분들이 많거든요. 자, 주로 어떤 분들이냐?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업주부라든지 그리고 은퇴 예정자라든지 또는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하소연이 정말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을 좀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돈줄남도 요번에 새롭게 알게 된 방법인데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부업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반해버린 이 바로 데이터 라벨링 어떤 내용인지 제가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2년생의 AI 박사 출신 기억나시죠? 예, 제가 이 박사 출신이 엄청난 급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이 어마어마한데도 엔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엔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야, 너무 극단적인 예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소득이 높은 사람도 이렇게 엔잡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말이죠. 8명은 엔잡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연도별 부업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202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령별 부업 인구를 보니까 말이죠. 소위 말하는 엔잡이죠. 놀랍게도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21만 7천 명이 증가가 돼서 17.3%가 증가됐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2030처럼 젊은 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라는 이야기죠. 자, 특별한 기술이 없는 내가 정말로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한 부업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월급으로 말이죠. 2024년도 연소득과 소비 예산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1억 만들기를 내가 하기 위해서
추가로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소득 150밖에 안 되는데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소득 목표가 150이 더 있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월소득이 200인데 내가 지금 저축을 한 100만 원 정도는 하고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는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려면 추가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이 추가 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부업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추가 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부업의 조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N잡을 한다, 부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재택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N잡 한다고 출근해서 또 가고 오고, 사실 내가 기본적으로 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택이 가능한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는 말이죠.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조정 가능하냐라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본업이 있으실 텐데 본업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딱 고정된 시간에만 하는 거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셋째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업이라 그래가지고 N잡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 뭐 일거리가 조금 있다가 그냥 없어지고 또 그냥 못하게 되고 이러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제대로 N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 제가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일입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낸 정말 미래형 부업이죠. 바로 그 이름이 데이터 라벨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데이터 라벨링이 뭐냐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온라인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AI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이걸 충분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오토바이야, 이것은 자동차야 라고 이렇게 라벨링,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인데, 우리는 당연히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이 학습에 걸맞는 데이터를 전환해서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료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직업사전에도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데이터 라벨러라고 하는 직업이 정식으로 등재되었을 만큼 인기가 있는 미래 직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AI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자, 이 데이터 라벨링에 세 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PC나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재택을 해서 해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정해도 되고, 심지어는 인터넷만 된다 그러면 어디를 이동하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력과 학력 무관하고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만 들으면 와, 이거 진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여러분들께 돈줄남이 소개시켜드리는 크라우드웍스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웍스에 들어가 보시면 말이죠. 실제로 크라우드웍스의 아카데미 교육을 수강한 데이터 라벨링의 엔잡러들의 수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자,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수익 랭킹이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실제 데이터 라벨러들의 수익, 그러니까 엔잡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업은 다 있어요. 자기 일은 다 하고 이것을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작업을 엔잡으로 하는 경우에 수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몇 개만 뽑은 건데, 은퇴를 앞둔 50대다. 그런데 현재 월 수익이 350만 원. 그러니까 뭐 계속 350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최고 수입이 350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업주부였는데 데이터 라벨러로 전환,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 라벨링을 엔잡으로 하면서 연수익이 3,300만 원까지 올리신 주부님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원생인데 공부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엔잡으로 수익을 월 최대 400만 원까지 올린 경험을 또 올려놓은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야,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 전업주부나 은퇴를 앞둔 50대 분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면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데이터 라벨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 인공지능이 인식 가능한 형태로 그런 형태의 정보로 가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은 막연하신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예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실제로 이미지를 수집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수집하는 거, 뭐 이런 그림을 이제 수집한다라는 거는 뭐 이런 거는 말만 들으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수집. 텍스트라고 하는 건 문서겠죠. 뭐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어떤 텍스트 문장을 수집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그런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업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와요. 사람 키포인트. 그러니까 사진 속에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키포인트.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게 어떤 의미지? 라고 하는 걸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폴리곤이라 그래서 사진, 영상의 어떤 3차원 영상을 나타내는 단위가 폴리곤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에 보다 보면 이 말씀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 또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이 데이터 라벨링 기초 교육은 말이죠. 기초 용어부터 실무까지 100%로 무료로 교육을 해줍니다.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라우드웍스의 데이터 라벨링 육성 교육이죠. 자, 크라우드웍스의 데이터 라벨링 교육은 2021년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2021년도부터 벌써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훈련기관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도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거죠. 바로 국민 내일 배움 교육과 AI 전문가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AI 전문가 교육은 뭐 아직은 우리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것 같고, 국민 내일 배움 교육이라고 해서 데이터 라벨러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적 교육생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물론 이 15만 명이라는 것이 이 다 교육을 뭐 이수해가지고 다 뭐 데이터 라벨러가 됐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무려 자격증 취득자가 1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PC라든지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내일 배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데이터 라벨링을 숙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사실 20%는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 라벨링 육성 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돈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국비 100%로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돈줄남이 왜 이렇게 오늘 힘주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100% 지원은 올해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데 나는 정말 습득력이 너무 느려서 이거 뭐 이게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돼,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북만 읽어도 하실 수는 있다고 해요, 작업을. 그런데 아무래도 육성 교육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PC를 굉장히 잘 다루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튜토리얼 작업 설명서가 있네, 요거 읽으면서 내가 그냥 작업하면 되겠네, 쉽게 할 수 있겠어, 또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결과가 정확해야만 이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말이죠. 작업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육성 교육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내일 배움 교육 카드를 통한 평균 소득 증가의 폭을 한번 보시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소득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익이 그렇지 않은 사람 대비 무려 6배가 소득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올해로 종료되는 100% 국비 지원도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AI 시대가 열리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미래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N잡이 뭐가 있을까? 바로 이것이 딱 맞는 N잡러들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데이터 라벨링 교육은 올해 12월로 국비 지원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말이죠. 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데이터 라벨링이 익숙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숙련도가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말이죠. 데이터 라벨러라고 하는 직업 외에 검수자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검수자라는 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데이터 라벨링이 작업된 것을 딱 보고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를 골라내는 아마 작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검수자라고 하는 작업의 직업으로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검수자라고 하는 이 직업,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련된 이 직업에 대한 양성 교육도 크라우드웍스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평생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 게이츠의 블로그 게이츠 노트에 얼마 전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빌 게이츠는 바로 앞으로 미래는 AI의 시대, 그리고 AI 어시스턴트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라벨러라고 하는 직업을 N잡으로 갖게 된다면 훨씬 AI 시대에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생성형 AI 시장은 무려 1,700조 원 규모로 10년 내에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자, 미래에 안정된 N잡을 갖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데이터 라벨링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돈줄남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2030들에게 이직과 학습과 경험과 훈련과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것은 2030뿐만 아니라 40, 50, 60도 사실은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바로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말이죠.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이 13만 원짜리 유료 교육권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10명을 선정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댓글창에 신청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혼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줄남이 늘 강조하는 것은 자산에 기대는 노후 준비보다는 내가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노후 준비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크라우드웍스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이런 월 소득, 이 소득을 올리는 분들 중에 50% 이상이 40, 50, 60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만큼 40, 50, 60 세대가 노후 준비로 이 N잡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말고 더 대단한 재테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될 것입니다.